저는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63세 박정숙. 그런데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정숙 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 돈 훔쳐간 사람이잖아. 저 사람 내보내!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정숙 씨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고 온 가족이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어머니 돈 안 건드린 거 맞죠? 나는 30년간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도요. 견디다 못한 정숙 씨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때 5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막내 시동생이 은행 금고에서 낡은 파란색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30년 만에 밝혀지는 비밀과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어머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주무시지 못하신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님께서 옷장 서랍을 뒤적이고 계셨어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신 등,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구부정해지시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돌아보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시선이었어요. 내 통장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다가가서 함께 찾아드렸습니다. 서랍 속에는 온갖 낡은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무슨 통장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파란색 통장. 내 돈 들어있는 거. 내가 어디 숨겼지? 그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제가 숨겼다니요? 저는 어머님 통장을 만진 적도 없었거든요. 집안 살림은 제가 했지만 어머님 재산은 철저히 어머님이 관리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통장을 만진 적 없는데요. 혹시 은행에 맡겨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내가 가져갔을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진정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요즘 어머님께서 자주 깜빡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안경을 찾으시다가 결국 머리에 올려두셨던 걸 제가 찾아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같이 천천히 찾아봐요. 분명히 어디 있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서랍을 뒤적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5천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5천만 원이요? 저는 그런 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세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을 찾았지만 통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지치신 듯 침대에 앉으셨고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은행 가보세요. 혹시 금고에 넣어두신 거 아닐까요? 금고. 그래, 금고. 거기 넣어뒀나? 어머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를 조심해야 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정말이지 제가 뭘 건드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머님의 그 의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마 정말 나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냥 치매 초기 증상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어머님을 모셨어요. 남편 철수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아침에 그 일은 잊으신 거겠지. 하지만 밥을 다 드신 후 어머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오늘 은행 좀 같이 가자. 내 통장 확인해야 돼. 무슨 통장이요? 파란색 통장.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해. 철수는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점심 먹고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철수와 어머님은 은행에 다녀오셨어요. 돌아오신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금고에 있긴 한데 내가 기억하는 것과 돈이 달라. 어머님께서 중얼거리셨어요. 철수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통장 잔액을 보시고도 계속 돈이 없어졌다고 하셔. 얼마나 있었는데요? 2천만 원 정도. 근데 어머니는 5천만 원이 있었다고 우기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치매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님께서 그 돈이 없어진 이유로 저를 의심하실까 봐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님, 내 돈 네가 건드린 거 아니지?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 돈을 그냥 확인하는 거야.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빼먹는 일도 많다던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니요. 저는 참고 또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어머님을 30년간 모셨는데 그런 의심을 하시면 정말 섭섭해요. 어머님은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돌아서셨어요.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30년을 헌신했는데 결국 의심받는 며느리일 뿐인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철수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의 치매가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 그 파란색 통장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3월의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어요.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어머님께서 정신이 드시면 이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아실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어머님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때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정수가 정말 내 돈 안 건드렸지? 네, 어머님. 정말 안 건드렸어요.
같은 대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됐어요. 저는 그때마다 참고 또 참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시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과 작은 시누이 은희 두 분 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때요? 미숙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가씨, 오셨어요. 과일 드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두 분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예전 같지 않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은희가 어머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이 없어졌어. 5천만 원이나.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희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없어. 누가 가져간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께서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확인했잖아요. 하지만 미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근데 언니가 집안 살림을 다 하잖아요. 혹시 정말 모르시는 거 맞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을 왜 건드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봐온 시누이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다니요. 아니,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미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은희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은희야, 너희 오빠한테 물어봐. 나는 통장을 확인했는데 돈이 분명히 줄어들었어.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숙이 남편 철수를 불렀습니다. 오빤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어머니 돈이 없어진 거예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믿음을 찾고 싶었습니다. 글쎄,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원래 2천만 원이었대. 어머니가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숙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확인이라니 저를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재산이니까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도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미숙이 빈정대듯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참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제가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거실에서는 계속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언니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봤어요?
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아내를 믿어야지.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적어도 남편은 저를 믿어주는구나 싶어 조금 안도했습니다. 믿는 건 좋은데 어머니 재산 문제잖아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장해. 오빠는 너무 착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는 귀를 막고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나는 30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며느리야.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1시간쯤 지나서 시누이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 철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30년을 살았는데 도둑 취급을 받았는데. 미안해. 동생들이 좀 그랬어. 근데 어머니 재산이니까 걱정하는 거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저를 의심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 믿어. 근데 동생들 입장에서는. 동생들 입장? 그럼 내 입장은요? 30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이라고 당신 뒷바라지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동생들한테 잘 말할게. 진정해.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누이들의 의심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에도 어머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수가 내 돈 정말 안 건드렸지? 네, 어머님. 정말로요. 그래도 이상해. 분명히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동생들이 어머니 재산 관리를 자기네가 맡겠대. 그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결국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동생들이 좀 예민해져서. 됐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의 의심으로 모든 게 무너지다니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이 자주 집에 왔고 어머님 방을 들락날락하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언니,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미숙이 물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냉장고 위 서랍에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에는 전혀 감사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3월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단 한 번의 의심으로.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시누이들은 더 자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왔고 저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약 그만 챙겨주셔도 돼요. 우리가 할게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30년간 제가 해오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꾸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통장 거래 내역 확인했어? 응, 확인했어. 특별한 건 없더라.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해. 저를 범인 취급하는 대화였어요. 저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해. 울면 안 돼. 저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시누이들이 선물을 나눠 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언니, 이건 언니 거. 나는 이거 가질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우리끼리 나눠 갖자. 저는 부엌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어머님께서 명절 선물로 받으신 한우 세트를 시누이들끼리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몫은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께서 정수기도 줘라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니, 못 하셨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셨거든요. 저는 조용히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동생들이 좀 심했지? 내가 말했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해.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할걸.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옆에 없었던 사람.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당신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아내인데. 아내요? 전 이 집에서 그냥 가정부 아닌가요? 여보, 사실이잖아요. 30년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모셨지만 결국 남은 건 의심뿐이에요. 철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미숙이 어머님께 약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던 일이었죠.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드셨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어머님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간 제가 매일 아침 드렸던 약인데 이제는 딸에게 고맙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친정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동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언니, 그게 말이 돼?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다니. 나도 억울해. 근데 어쩌겠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언니, 차라리 나와. 그런 집안에서 뭐하러 살아? 동생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온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30년의 세월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 남아서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1천만 원 정도. 혼자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떠날까? 정말 떠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다시 한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을 텐데 이번에는 시누이들이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숙과 은희가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기뻐하시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하지만 어머님은 선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정숙이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따로 있어. 당신은 우리 집 돈 훔쳐간 사람이잖아. 어머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철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어머님은 계속 저를 가리키며 소리치셨어요. 저 사람 내보내. 도둑이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도둑이라는 말 한마디로.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저 은희예요. 문을 열자 은희가 서 있었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은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저를 의심하고 있죠?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됐어요. 나가주세요. 오해예요. 전 그냥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어떻게든 제 결백을 증명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치매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고 가족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님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어머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파란색 통장? 그게 열쇠야. 그 통장만 찾으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이미 다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파란색 통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행 금고. 어머님께서 계속 은행 금고라고 하셨지. 저는 내일 은행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요? 남편이 물었어요. 은행 좀 갔다 올게요. 무슨 일인데?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3월의 아침 공기가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저는 다짐했어요. 꼭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30년의 억울함을 풀겠어. 그리고 당당하게 이 집안 사람들 앞에 서겠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게 될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의 운명을,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은행에 도착한 저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김말순 어르신 명의로 된 금고가 있나요? 제가 며느리인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고가 있으시네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고 비밀번호도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을 못 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가족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의 동의라.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힘없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민호예요. 막내 시동생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민호는 5년 전 이민을 간 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어쩐 일이니? 형수님, 어머니 병 소식 들었어요. 지금 공항이에요. 곧 집에 갈게요. 민호가 온다니. 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민호도 누나들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면 어쩌지? 집에 도착하자 이미 민호가 와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민호는 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다부진 체격, 해외 생활이 그를 더 강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형수님, 민호가 반갑게 저를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포옹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니? 네, 형수님.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어요. 5년 만에 만난 시동생이 제일 먼저 걱정해 주다니요. 거실에서는 누나들이 민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막내야, 언제 왔어? 누나,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치매가 심해지셔서. 미숙이 설명했어요. 민호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민호? 우리 막내. 어머님께서 민호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는 몰라보시면서 5년 만에 온 아들은 알아보시다니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호가 식탁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요? 뭔가 이상한데. 사실은 말이야. 미숙이 그동안의 일을 민호에게 설명했어요. 통장 이야기, 없어진 돈 이야기, 그리고 저에 대한 의심까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민호도 결국 나를 의심하겠지.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잠깐만요.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 확인이요? 형수님이 30년간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그런 의심을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막내야, 넌 몰라. 어머니 재산 문제니까. 재산 문제라고요? 누나들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받았는데요? 뭐?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미국에 있어도 다 알아요. 누나들이 사업 자금, 애들 학원비, 집 마련 자금 받은 거. 형수님은 단 한 푼도 안 받으셨잖아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건... 은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형수님, 억울하셨죠? 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형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형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는 아내를 믿어.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호도 그걸 느꼈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밝혀냅시다. 민호야, 어머니가 말씀하신 파란색 통장, 그거 찾아봅시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거예요. 다음 날 민호와 저는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이 이미 정리했다고 했지만 민호는 꼼꼼히 다시 살펴봤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중요한 건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글쎄, 옷장 서랍이나 책상 서랍에 주로. 이미 다 정리한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없을까요? 민호가 방을 둘러보다가 침대 밑을 살펴봤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먼지가 가득한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30년, 4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이네요. 민호가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어요. 그때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은행 금고 계약서였습니다. 형수님, 이거 보세요. 금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금고 번호와 함께 파란색 통장 보관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내일 은행 가요.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 했지만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법정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시면 금고 열람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비성이 철저한 시동생이었습니다. 금고 번호는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금고 보관실로 안내해 줬어요. 긴 복도를 지나 금고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형수님, 여기서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정말로 파란색 통장이 나왔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그 통장이구나. 민호가 통장을 펼쳤어요. 30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것 좀 보세요. 민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출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출금 내역이 이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금 내역의 대부분이 박미숙, 박은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누나들 이름이네요.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통장을 더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메모란에 적힌 글씨들. 미숙이 사업 자금 500만 원, 은희 애 학원비 300만 원, 미숙이 집 마련 1000만 원. 30년간의 기록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형수님, 이거 총액이...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거의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금액이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딸들에게 준 돈이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으시고 저를 의심하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왜 통장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아니고 형수님 이름이죠? 모르겠어. 근데 메모를 보니까 저는 통장 맨 뒷장을 펼쳤어요. 거기에 어머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돈을 주면 정숙이가 서운해할까봐 정숙이 이름으로 해놓음. 딸들이 질투할까봐 비밀로 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형수님, 어머님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의심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하셨던 거예요. 형수님,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은행을 나서는데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응.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돌아온 막내 시동생이 유일한 제 편이 되어주다니요. 고마워, 민호야.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통장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30년의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로 저를 믿어줄까? 민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갔는데 시누이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누나들, 잠깐 앉아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온 거예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숙과 은희, 그리고 남편 철수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와 민호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미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란색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님께서 찾으시던 파란색 통장이에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통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은행 금고에 있었어요. 민호가 도와줘서 찾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미숙이 재빨리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희도 옆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누나들, 뭐가 적혀 있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까요? 민호가 통장을 가져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2010년 3월 15일 박미숙 사업 자금 500만 원. 2012년 7월 20일 박은희 학원비 300만 원. 2015년 11월 5일 박미숙 집 마련 자금 1000만 원.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미숙과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총액이 거의 5천만 원이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금액이요. 그러니까 이게. 철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누나들한테 주신 돈이었구나. 네, 형. 어머니가 치매로 그걸 잊으시고 형수님을 의심하신 거예요. 저는 통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여기 어머님 글씨로 적혀 있어요. 딸들에게 돈을 주면 정숙이가 서운해할까봐 정숙이 이름으로 해놓음. 딸들이 질투할까봐 비밀로 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 취급을 받았죠.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의 의심으로 저를 도둑 취급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숙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기억나세요? 추석 때 제 못 없이 선물 나눠 가진 거. 그때도 전 참았어요. 명절 때마다 저는 빼고 남매들끼리만 선물 교환하고 그것도 참았어요. 시어머니 수발도 제가 30년간 했어요. 밥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의심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저는 남편 철수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저를 의심했죠?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혹시 몰라 했잖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 철수가 다가왔지만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30년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그동안 저는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 집안 지켜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여보, 아가씨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어머님이 저한테 차갑게 대하실 때도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싸우기 싫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만 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자는 동생들 말에 반대도 안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수님,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이 화내실 자격 충분해요. 저라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형수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왜 우리 이름으로 돈을 주시면서 형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신 걸까? 그거야 형수님을 배려하신 거잖아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딸들한테 돈 주는 걸 며느리가 알면 서운해할까 봐요. 그래서 며느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두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은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누나들이 형수님한테 질투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형수님을 더 생각하신다고요. 그 말에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우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30년간 형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막내야, 우리도 잘못한 건 안다. 근데 너무 몰아세우지 마.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호와 미숙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됐어. 이제 그만하자. 형수님,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단번에 사라질 리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은희요. 문을 열자 은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뭔데요? 편지예요. 제 마음을 글로 적었어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은희는 편지를 건네고 돌아갔어요. 저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항상 새언니가 부러웠어요. 오빠가 새언니를 사랑하는 모습, 어머니가 새언니를 믿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30년간 받으신 상처를 생각하면 제 잘못이 너무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은희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도 찾아왔습니다. 새언니, 어제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사과도 못했어요.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돈이 궁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손 벌렸는데 그게 새언니 명의 통장에서 나간 줄은 몰랐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한테 더 잘해주셨을까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머님이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드신 걸 알았다면 질투하지 않으셨을까요? 미숙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이제 지쳤어요. 30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로 몰랐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누구야? 저예요, 정숙이요. 정숙이, 우리 며느리?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셨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통장 일로 의심해서 미안해. 나도 내가 뭘 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30년간 우리 집안 지켜줬는데 내가 너무했어.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어머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을 나오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어. 다행이네요.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진실을 못 밝혔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을지, 상처가 아물 수 있을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색하고 냉랭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마주치는 걸 피했어요. 미숙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은희는 오더라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은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미안해하는 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창피해서 그런 걸까?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병원 진료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간 모셔온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요양원은 안 돼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계속 모실게요. 30년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미숙이 말했어요. 24시간 돌봐야 한다면서요. 새언니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교대로 도우면 되잖아요. 교대로요? 은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좀 일이 있어서. 나도 마찬가지야. 가게 운영해야 하고. 미숙도 얼버무렸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전문적인 케어요? 30년간 제가 돌봐온 게 전문적이지 않았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 모시는 게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이 화를 냈어요. 사실이잖아요. 아가씨들은 30년간 한 번도 어머님 수발 제대로 든 적 없어요. 명절 때만 잠깐 오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잖아요. 말씀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철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진정들 하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수발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보, 나는 일이요? 30년간 당신은 일만 했어요. 집안일은 다 저 혼자 했죠. 어머님 병원 모시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식사 준비하는 것도 다 제가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쩌자는 거야? 미숙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새언니가 계속 모시고 싶으면 혼자 모시든지. 언니. 은희가 놀라서 미숙을 말렸지만 미숙은 계속했어요. 뭐가 문제야? 새언니가 계속 모시겠다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 생활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돌보는 거 힘들어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제 생활도 있다고요. 그럼 30년간 저는요? 제 생활은 없었나요? 며느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숙 언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은희가 말렸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딸이니까 도울 수는 있어도 책임은 며느리한테 있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모실게요. 혼자서요. 도움 필요 없어요. 30년간 혼자 했던 것처럼 계속 혼자 할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인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혼자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침대에 앉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 민호예요. 문을 열자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응. 누나들이 너무했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형수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수님, 이 집 떠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30년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형수님 인생 사셔야 해요. 민호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요양원 찾아서 제가 비용 부담할게요. 민호야, 형수님은 이제 자유로우셔야 해요. 이 집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민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떠나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떠난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철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보면 몰라요? 짐 싸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나가려고요. 이 집에서. 여보. 철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30년간 당신과 충분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앞으로요? 30년간 기회는 충분했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떠나려는 거야?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민호가 요양원 알아본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30년간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어요. 철수가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비켜요. 여보, 비키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철수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누이들과 민호가 서 있었어요. 새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은희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는요? 민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30년간 제가 했으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해야죠.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형수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가 제 가방을 들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그런데 현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님께서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정수가 어디 가니?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머님, 떠나는 거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가지 마라. 정수가.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지쳤어요. 30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수가. 어머님 건강하세요. 민호가 잘 모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차에 타자 민호가 물었어요. 형수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친동생 집으로 갈게. 예,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떠나는 집,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형수님, 잘하신 거예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잘한 거 맞겠지? 네. 형수님은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형수님 인생 사셔야 해요. 민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친동생 집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 잘 왔어.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야? 언니 집인데. 동생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잘한 걸까? 이렇게 떠나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30년을 똑같이 살게 될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돌아와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여보 없이는 못 살아. 문자를 읽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당신은 저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제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동생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되고 밥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동생이 물었어요. 글쎄, 그냥 카페나 갈까? 좋아. 언니 30년 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30년 만에 제 시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실까? 남편은 잘 지내고 있을까?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철수였고 민호와 은희의 전화도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걱정된다.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새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제가 없으니 힘든 거겠죠.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민호예요. 응, 민호야.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형수님 찾으시면서 계속 우세요. 그래. 형수님,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그리고 형수님, 다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형이랑 누나들이요. 반성이요? 형수님이 떠난 후에 다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았어. 내일 한번 가볼게. 감사합니다, 형수님. 다음 날 저는 그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엉망인 게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여보, 철수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여보, 돌아온 거야? 아니요. 그냥 어머님 보러 왔어요. 여보, 비켜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어머님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어머님은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님, 정수가.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수가 왔구나.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30년간 너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는데 정작 딸들에게 너를 질투하지 말라고 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오해를 키웠어.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수가 돌아와줘. 제발.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방을 나오니 미숙과 은희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은희가 먼저 말했어요. 새언니가 떠나시고 나서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았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 먹고 설거지도 쌓이고 어머니 수발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새언니가 30년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새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30년이 걸렸네요. 그걸 깨닫는데 제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요? 어떻게요? 앞으로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어머니 수발도 같이 들게요. 혼자 하시게 하지 않을게요. 은희의 말에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책임질게요.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지만 아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거실로 나오니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시간을 줘. 정말 달라질게. 뭘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할게. 어머니 수발도 나눠서 들게. 그리고 당신을 제일 먼저 생각할게. 30년간 당신은 저를 몇 번째로 생각했어요? 제 질문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문제예요. 30년간 당신은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내보다는 가정부처럼요. 여보,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제 생일도 모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제 꿈이 뭐였는지도 모르잖아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몰랐던 거죠. 형수님, 민호가 나섰어요. 형수님한테 뭘 해드렸어요? 30년간 뭘 해드렸냐고요. 나는, 형은 일만 하셨어요. 집에 오면 TV 보고 신문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형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나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간 형수님한테 받기만 했어요. 돈도 받고 돌봄도 받고 그러면서 형수님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막내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형수님 없으면 이 집안 안 굴러가요. 일주일 만에 집이 이 꼴이 됐잖아요. 민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너무 못났어요. 형수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형수님, 이제라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게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줬던 사람. 민호야, 고마워. 그동안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형수님,
그때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간신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정수가, 어머님께서 제 앞에 서셨어요.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정수가,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나는 치매가 와서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 너는 이 집안의 은인이야. 30년 전 우리 집안이 어려웠을 때 내가 와서 모든 걸 지켜줬어. 시아버지 병수발, 아이들 키우는 것, 집안 살림까지. 너 없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당연하게 여겼어. 딸들에게는 약했지만 너한테는 엄격했어. 미안하다. 어머님, 정수가 돌아와줘.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번에는 너가 주인공이 되는 가족으로.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말이 있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과 포옹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정수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미숙도, 은희도, 민호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새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은희가 다가와서 저를 안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가족으로, 친언니로 대할게요. 미숙도 다가왔어요. 형수님, 저도 잘못했어요. 30년간 형수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보, 철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30년간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당신 편도 되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당신을 제일 먼저 생각할게. 당신 생일도 외울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배울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당신도요? 여보, 나도 달라질게. 약속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들을 믿어야 할까?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 하지만 어머님의 따뜻한 손, 철수의 간절한 눈빛, 시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았어요.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여보, 새언니, 형수님, 모두가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정말로 변했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게 와서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당신이? 응, 배워야지. 30년간 당신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철수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가끔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달라졌어요. 미숙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어머님 수발을 도왔고 은희는 집안 청소를 함께 했어요. 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은희가 걸레질을 하며 물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30년간 이 큰 집을 혼자 청소하셨다니.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식탁에 앉은 우리를 보며 저는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새언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언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뭔데요? 감사 파티요. 30년간 우리 가족 지켜주신 거. 파티요? 저는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언니 생일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제 생일을 어떻게. 30년간 새언니 생일을 한 번도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은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집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거실에는 풍선과 꽃이 가득했고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은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오늘은 언니가 주인공이에요. 식탁 한가운데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철수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새언니, 이것도 받아주세요. 미숙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언니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30년간 월급도 없이 일하셨잖아요. 저희가 모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넣을 거예요. 언니만의 돈이 있어야 해요. 은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쓴 편지예요. 미숙이 편지 봉투들을 건넸어요. 각자가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저는 먼저 은희의 편지를 열었어요. 새언니께 30년간 저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오빠의 사랑, 신뢰, 그 모든 것이 부러워서 질투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언니는 그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언니 박정숙 마이너스 은희 올림. 다음은 미숙의 편지였어요. 새언니,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30년간 언니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의심까지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언니가 집을 떠나셨을 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았어요. 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할게요. 진짜 언니처럼 모실게요. 마이너스 미숙 올림. 철수의 편지도 있었어요. 여보에게 30년간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없었고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할게.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철수. 마지막은 민호의 편지였어요. 형수님께. 형수님은 제게 영웅이었어요.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앞으로도 형수님을 존경하며 살게요.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 형수님.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민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은희가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형수님. 어머니도 나오세요. 철수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어머님은 휠체어에 앉으셨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님.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며느리 아니고 우리 딸.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고마웠어, 정수가. 30년간 우리 집안 지켜줘서.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케이크 자를까요? 민호가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형수님,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초를 끄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형수님,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 후 철수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여보, 이건 내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거야. 기억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한 번 말했던 거였는데 철수가 기억하고 있다니요. 당신이 어떻게... 미안해. 20년이나 걸렸네. 철수가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예뻐요, 여보. 당신이 더 예뻐.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형수님, 사진 찍어요. 민호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가족 사진이요? 네. 오늘은 형수님이 주인공이니까 한가운데 서세요. 저는 가족들 사이 한가운데 섰어요. 양옆으로 철수와 어머님, 그 옆에 시누이들과 민호가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님과 단둘이 있었어요. 정수가, 네, 어머님.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무슨 말씀을요? 내가 떠났을 때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어. 그제야 알았지. 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수가,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죽기 전에 너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어머님, 정수가, 너는 진짜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진짜 내 딸이야.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엄마와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꿈꾸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여보,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응. 젊었을 때부터 꿈꿨던 거야. 그럼 해. 내가 도와줄게. 철수가 격려해줬어요. 시누이들도 응원해줬습니다. 저희가 첫 손님 할게요. 고마워요. 카페 오픈 날 온 가족이 왔어요. 어머님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정수가 축하한다. 내 꿈을 이뤘구나. 네, 어머님.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 인생은 지금부터야. 정말 그랬어요. 63세.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손님들이 제 빵을 좋아해 주셨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장사 잘 되네요. 은희가 카페에 놀러 와서 말했어요. 응, 다행이야. 정말 멋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너도 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철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만든 거야. 맛없어도 참고 먹어줘. 당신이 요리를?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음식 맛은 살짝 싱거웠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님께서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님, 고마웠어. 너는 진짜 내 딸이야.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숙과 은희도, 철수와 민우도 모두 울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하나 된 걸 보셨으니까. 민우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고 저는 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카페에 모였어요. 언니, 커피랑 빵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은희야. 여보, 장사 잘 되니?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당신이 행복하니까.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죠? 응, 정말 그래. 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네요. 이제는 아니야. 우리 모두가 중심이야.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카페 안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 이제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아직 늦지 않았어.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여보, 응? 사랑해. 철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어요. 이번에는 카페 앞에서요.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요. 집에 돌아와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30년 전 가족 사진 옆에요. 두 사진을 비교하니 확연히 달랐어요. 30년 전에는 형식적인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잘 어울리네. 응, 우리 가족의 역사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어요. 30년간 참고 견디고 희생했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봐. 이제야 진짜 행복해.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님의 대답처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저 자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이라고.